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선출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 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심리를 오늘로써 93일째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여당에서는 뭔가 좀 신중 거쳐서 시간 더 들여도 괜찮아요. 이런 분위기 같고요. 야당에서는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결정 안 하고요. 약간 이런 분위기의 말들이 엇갈리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다 보니까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헌재에 무슨 탄원서 팩스가 폭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현상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양쪽이죠. 양쪽 지지자들이 헌재에 탄원서를 이렇게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300여 건이 지난 13, 14일간 이틀만 따져봐도 300여 건 팩스로 접수가 됐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팩스가 거의 마비 상태인데요. 지금요. 평소에는 하루에 한 5건 정도나 올까 말까였는데 이틀 정도만 따져봐도 300건 이상이 팩스로 접수가 됐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헌재를 약간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다른 내용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건데요. 가짜 뉴스입니다. 온라인상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속보 이렇게 써 있죠. 헌재 17일 오전 11시 뭐 심판 선고. 아주 그럴듯하게 저렇게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답니다. 가짜 뉴스 이런 거 만드는 사이트 통해 제작이 됐는데요. 횡행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의 선고가 좀 늦춰진다.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가 막 돌아다닌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두 분 모시고 좀 깊숙하게 해보겠는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됩니다. 지금요. 이게 뉴스와이드에서 참 나오시는 패널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는데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요. 오늘로써 93일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헌재에서는 뭐 평이든 평결이든 뭐라도 했을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입니다. 길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선고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걸까? 이거 어떻게 좀 추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사유가 핵심이라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이 부분을 이제 예. 처리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 동일성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 내부의 이 판단이 헌재 재판관 8명이 의견 일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예. 계속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가령 예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날 때 예. 그때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장 같은 경우는 뭐 구속일자 뭐 이런 날짜 계산 예. 문제부터 한 가지가 이제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예. 이게 맞는 거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문제는 그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를 넘어서 주심 판사예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그리고 1심에 이제 결과를 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담 부장 판사가 재판장이 판단을 먼저 서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일 때 그러면 가령 지금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할 때 공소장에 예. 포함된 경찰 그리고 검찰, 공수처 이런 많은 수사 자료들, 예.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렇죠. 증거로 다 확보했는데 최소한 그 중에 공수처 뭐 수사 기록이라든지 내용 증거라도 이걸 드러내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혹시 그걸 지금 빼고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니냐. 그런 부분에 이제 이 사실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 때문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고 시기가 이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정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결정문은 두고 이제 역사에도 그렇죠. 남습니다. 이게 흥결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번 헌재 심판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이게 준비 기일 당시부터 쉽게 말하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과 헌재가 내란죄 부분은 드러내고 하자. 물론 조속한 심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결정이지만 그런 것부터가 지금 시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민에 고민,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그리고 의견 일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추정이에요 지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절 설명을 안 하고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요.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선고일 때, 선고 날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시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과거 2번의 경우 한 차례는 기각, 한 차례는 인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론일까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최재성 전 수석님, 특히 과거에는 2차례 모두 전원일치였거든요, 헌법재판관. 근데 이번에도 과연 전원일치로 결정을 할 것인지 이게 관심사인데, 그런데요, 이게 이 선고가 늦어지니까 이런 이 어떤 관전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전원일치로 결정을 할지 아닌지 여부는 금방 안다. 선고날 얘기하는 거면 딱 안다.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만약에 전원일치라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모였다면 선고 요지부터 있는다.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 뭐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반대로 의견이 갈리면은 주문부터 있는다.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뭡니다. 이렇게 순서가 달라진다고까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늦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3번째 탄핵 심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는 기각, 한 차례는 인용.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결과가 안 예. 나왔고요. 그래서 요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례니까 예. 아마 이런 이제 관전평, 관전 그때 당시 좀 방법 이런 달랐다. 게 뭐 읽는 순서가 달랐다 이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기각됐으니까 이제 주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뭐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주문을 먼저 하고 주문은 뒤에 하고 선고 요지를 먼저 길게 설명하고 30분 가까이 예. 이렇게 쫙 읽고 그 두 사례 비교한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규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봐야 되지 이번에도 않나 딱 싶습니다. 선고 날만 정해서 뭔가 헌법재판관들이 읽을 때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행이 읽을 수 있는데 딱 읽는 때 어떤 내용을 읽는가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추론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례니까 예. 기각될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인용될 경우에는 선고 요지를 먼저 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늦어지니까 별 생각지도 못한 분석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는요. 근데 가만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은요. 오는 26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날이에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원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그건 뭐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은 예. 지난 주말 집회에서 이제 뭐 당의 이제 중진 위원 중에 뭐 예.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피선거권이 이제 10년간 박탈되는 예, 그런 예. 행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일 날 항소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오면은 이분은 아무래도 조기 대선 뭐 이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하면 항소심 결과에서 그런 뭐 출마에 부담을 안는 그런 상태까지 가면은 국민들 여론 입장에서도 예, 예. 뭐 좀 이 헌재 심판이 용이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저는 그거하고는 별반 뭐 문제가 없다 봐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대체적인 분위기는 워낙 헌재 이 심판 자체가 국민들이나 특히 양 진영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분열과 갈등, 예. 혼란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지금까지의 경과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최종 심판 결정을 내는 과정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결정문 예. 그리고 또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서 그리고 내란죄를 갖다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는 내란죄가 핵심 내용인데 이걸 헌재 심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이걸 드러내고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 그런 절차도 없이 헌재는 그러면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가야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결정문 그러니까 이게 왜 선고일장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8명의 재판관이 쉽게 말하면 합의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팽의 자체를 갖다 계속 시간을 늦춰져라도 팽개를 이 결정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속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사항도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절 아무런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초민감 사안이기 때문일 겁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아무런 소식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